강등산에 미쳐서 안드로메다로 가버린 정부 여당과 오세훈 서울시의 부동산 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조신화는 고대에서 멈춰야 합니다. 창조신화는 고지몽, 석탈의 당군부터 조선왕조 용비역 청가를 거쳐 17세기, 18세기 영웅 이야기를 거쳐서 일제시대 농민 시대에도 농무문에도 드물지 않게 남았습니다. 진짜 서양의 신화 이론만 가졌다 보면 한국 신화에서 다 어긋납니다. 이제 좌파들의 남북 연석회의를 보는 인식세계가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전통적인 우패 관점은 이정식 교수의 김구 선생이 소련에 이용됐다는 것이었는데 좌파의 관점이 이거예요.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정치인이 이야기를 주고받으면 천지가 창조가 된다. 정치인이 이야기를 주고받으면 천지가 창조된다. 이겁니다. 그것도 종교의 자유라고 믿어달라. 근데 중요한 거는 안 믿겨지는 사람이 어떨 겁니까? 안 믿겨지는 사람이 어떨 거예요? 안 믿겨지는 사람이. 뭐 꼭 믿어야지 민족이다. 이건 파쇼지. 이런 파쇼가 어딨어. 그 민족 신화 세계에서 영웅 신화에 빠지는 거는 이 부족장과 그 나가 서로 분리가 어려운 물화일체 단계. 이게 노비 계급이랑 행복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 신화 이야기에서는 노비 계급의 상상 세계가 불편하지만 그 다 나온 거죠. 무의식조차도 그게 그렇게 된 거죠. 문정 정권의 모든 부동산 실정은 러시아 혁명의 소비에트 같은 남북 연합체 권력 강화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문재인 정권의 모든 그 부동산 정책과 포퓰리즘 정책은 세금 많이 걷어서 뭐 살포한다든지 부동산을 인질로 해서 표범 만든다든지 그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이라든지 남북 연합체를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의 군중을 넓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방해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 칼을 치는 거고. 그래서 레닌이 소비에트 강화해서 기존 러시아를 없듯 남북 연합체를 강화하여 자유민주 대한민국 없자. 제발 좀 그 전경련 김정호 교수파 쪽에 그 자주 나오는 그 웃기 그 헛소리 있잖아요. 유럽의 포퓰리즘입니다. 유럽이 왜 나와? 남북 그 고려연방제 시스템 안에서 유럽이 왜 나와? 유럽이. 그래서 러시아 혁명사를 1대1 매치로 하면은 그 구체제로 일단은 그 구체제를 전복시키고 이제 전두환을 전복시키고 이제 임시 그 나머지 그 영역에서 그 저기 뭐랄까 대한민국 가치에 중시하는 천도교 구파 근데 김무성은 원불교죠. 그 이게 임시정부 몫이면은 6.15 14 판문점 선언이 소비에트다. 남북연합체 영역으로 권력 집중하자. 이제 그 분단체제론이 백낙천의 분단체제론을 보면 문법이 뭐 무장투쟁 없이 남북연합체라는 소비에트로 권력 강화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제3지대로는 간단해요. 우파의 표만 바꾸서 탄핵 때 이명박이 도와주고서는 그 감옥 갔잖아요. 그 식으로 윤석열 뽑아주고서는 그 다음에 윤석열 통해서 표만 바꾸서 윤석열 통해서 보수를 치는 거 하자. 근데 아예 대놓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윤석열은 적극 지지한다. 그 대신 정세현 문정인 사기죄 민형사처벌로 콩밥을 통일부 공무원 싹 다 콩밥 먹이겠자. 그래 통일부 공무원 싹 다 콩밥 먹이겠다. 사기죄로 보통 사기가 아니다. 고려한병제 추진기구 다 붕괴시키겠다. 이 고백이 났습니다. 이 지금 러시아 혁명하고 그 라인하고 겹쳐지는 그 통일혁명 땅 있잖아요. 한명숙청. 이재명 기본소득이 레닌의 빵 평화 토지하고 연결되고 박헌영의 8월 태지하고 연결되고 이 낚시질하는 거 있잖아요. 남북연합체 권력을 강화하는 낚시질. 이게 이재명 기본소득 아닙니까? 애미처 각가지 사회주의 입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의 모든 포퓰리즘은 남북 연합체 권력 강화입니다. 개돼지들한테 긁어 모아가지고 그걸 권력 강화하는 겁니다. 근데 또 자영업이 폐업하든 말든 그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해가지고 득표 권력만 모으자고 하는데 근데 자산버블도 지키고 소비도 안 무너지게 추경 쭉 하다가 표심이 이걸 또 외면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추경 할 돈은 어디서?
막강 호구부대 2030 세대의 소득 땡겨 먹으면 돼? 아이고 이 도둑놈들. 세출 남발을 안 줄이고 세출을 안 줄이고 세입만 줄이는 차원에서 부동산 세금을 마구 손질한다. 응. 문장이 상제니까. 어? 문장이 강증산 상제니까. 응? 이걸 믿어라. 이것도 뭐 이렇게 해서 그 포퓰리즘 하고 이제 또 세수를 줄이고 이게 말이 되는지. PF 자산 정리, 부실 자산 정리하거나 PF 부실 어마어마합니다. 금리를 올리면 다 됩니다. 노무현 때도 똑같아. 노무현 때도 금리만 올리면은 부동산 정책 다 제자리였어. 금리 요걸 안 해. 금리를. 그리고 왜 세금을 뿌려? 금리면 금리 올리자니까. 2030은 무적의 문장 호구부대. 그들의 미래소득 겨냥.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재산권 존중의 존 로크와 헨리 조지가 다른 게 있습니다. 홍준표 씨, 홍발정 씨, 이거 꼭 좀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종부세 정하려면은, 조갑재 씨 통해서 나오는 계속, 이제 조갑재 씨나 오세훈 씨는 또 우파파 신종교 나가는 거야. 근데 그런 식으로 나오면은 종부세 싸움에서 무조건 지게 돼 있어. 존 로크의 재산권 존중 개념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유럽 사회주의 헨리 조지나 중공 사회주의 똑같이 왕조문합니다. 로마 황제하고 중국 황제하고 이걸 겹쳐놓은 거야. 에미추 그 양반이 딱 겹쳐놨잖아. 대승불교 군주론이 더해진 고려 연방제와 일국양제의 상통성. 이거 대승불교 군주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승불교 군주로 그렇게 이렇게 사람들을 포획하니까 대승불교 군주 안에서 사유재산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 연방제 안에 대승불교 있고 일국양제한테 대승불교 있는데 그 군주관이 사유재산권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정권에 대항했던 학생운동권들이 군사정권의 충군애국 마인드가 권위주의 강화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 저항은 사유재산권을 깨뜨리는 신종교 무당신앙하는 대승불교나 무당신앙 이 요소 있잖아요. 이게 사유재산권을 무너뜨린 겁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그러니까 존 로크의 통치론이 관용, 그러니까 관용을 중시하면서 그 대신 또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시장 경제 원칙으로, 그러니까 재산권 존중은 화이론 오랑캐몰이 아니라 종교 간 문제를 진짜 서양 이성적으로 딱 바라보면서 이웃에게 그렇게 잘하는 그런 가치잖아요. 그래서 일국양제 홍콩 내 친중파가 강해지면 수위가 넘어서면은 뭐 이렇게 되듯이 이제 또 남북연합체로 강해지면은 한미동맹파 자유민주 대한민국 일반 우파 국민들을 홍콩 시민처럼 해먹어버리겠다. 오세훈 시장의 재개발 정상화 담론은 강증산에 빠진 귀족층의 후원일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또 오세훈 쪽에 줄 서면서 강하게 배팅을 했으니까 그들한테 뭔가 보답을 하려고 또 김현미 빵 하고도 연결되고, 참 억울합니다. 사실 보수의 담론이라기보다는 오세훈 씨 개인의 담론이기 쉽거든요. 오세훈의 부동산 관점은 김현미의 빵 담론에 이어진 재과장 등판의 의미인데, 사실 금융문맹, 건설문맹의 호구들이 재개발에 많이 낚였죠. 그래서 재개발에 낚였다가 아니다 해가지고 재산 아깝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무한정 추가 분담 문제로 개발 파토 넣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개발 파토 넣을 줄 모르고 재단 투자했다가 아이고 내 돈 아깝다 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오세훈 씨 자꾸 안 보려고 하는데 이건 팩트예요, 팩트. 이웃의 아픔을 또 이해할 수 있는 게 현대인입니다. 재산권 존중을 중시하는 시장경제 기본입니다. 이웃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뭐 물론 이웃의 아픔이라고 쓰고 이웃의 땡깡을 알아달라는 이야기는 그거는 좌익이지고 땡깡이 아니라 이웃의 정상적인 아픔. 그래서 종전자산이 올라도 너무너무 올랐기 때문에 사업이 되려면 종후 자산이 새 집의 가격이 어마무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살까요? 누가? 그러니까 지금 그 공급 그 중심론에서는 세이의 법칙처럼 다 지어놓으면 팔리게 돼 있어. 그런데 지금 PF 부실 채권으로 어마어마하게 그 공실이 남아 있죠. K자 양극화로 중산층이 무너지는데 그때는 오세훈 시장 재개발 전성기는 중산층이 현찰 싸들고 오세훈 이미지만 믿고 막 투자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다 가난해졌어요. 그들이 다 가난해졌다고요. 아무리 불을 지피더라도 증시 작전주처럼 추분 폭탄 실어서 개발 파토널 사람들로 예정된 결말을 맞을 겁니다. 한국경제신문이 펌프질 하려 하지만 기사에서 인용된 중개업자 전문가 전부 싸늘하지 않습니까? 금융 문명, 건설 문명을 낚으면서 또 그 기자가 또 그 뭐지 추가 그 지역주택조합 사기처럼 평당 1,900만 원 이런 달콤한 식의 이야기로 사람들 낚으려고는 이것도 사기죄라고 고발되지 않게 그 묘한 뼈 빠져나가기 이런 수준이 좀 야비하죠. 지금 한국 경제가 제로 이코노미 그 조영미 연구위원 그 주장처럼 사실 제로로 갈 겁니다. 인플레이션으로 미국의 경제는 그 실질 가치는 그 완만한 하향이돼 그 뭐 무늬만은 그렇게 성장하는 미국처럼은 되지 않고 그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은 결국 제로로 갈 겁니다. 머지않아 제로로 갈 겁니다. 이 상황에서 억지로 이웃의 재산을 끌어가지고 강자의 재산을 더 잘 살게 하자. 이게 시장경제 아니잖아요. 신종교로 왜곡된 시장경제는 신종교 이론이지 시장경제 이론이 아니잖아요. 신종교 이론이지 시장경제 이론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이건. 빚의 상환 유예 딜레이. 이것도 이 딜레이 하지 말고 그냥 그 부실 자산 정리하자 하면은 부동산 가격 쭉쭉 내려가요. 이것도 안 하잖아. 근데 무슨 이것도 안 하면서 무슨 자산법을 부채법을 펌프질 합니까? 이해가 가시죠? 앞뒤가 안 맞아. 문장은 그 남북연합체 그거를 그 깨버리지 않고 감세해버리니까 막 무지막지한 빵꾸를 2030에 그렇게 하는 거고 지금은 오세훈은 그 자산법을 그 부채가 터진다 겨우겨우 막아나가고 있는데 무슨 부채법을 그 부채질이야. 겨우겨우 부채 폭탄 안 터지게 겨우겨우 막고 있는데 질서 있게 그냥 터트리자고요. 질서 있게 그냥 무지막지하게 터트리면 은행 그 대책이 없으니까 질서 있게 그냥 터트리자고요. 억지로 막으면서 또 부채법을 터트리는 거, 그럼 사람이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 다수에게 와닿는 거는 PF 부실 및 좀비 기업 부실 터진 시점 미리 알기죠. 이런 것만 미리 알아도 주식 투자나 뭐 증권이나 재산 보호가 얼마나 됩니까? 문재인 남북연합체 가닥을 포기 안 하고 감세하면서 2030 미래세대 급진적 땡기게 불사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아주 비현실적으로 강북 오지조차 평당 2,500만 원한테 건설사 이익을 위해 이거 평당 2,500만 원이 그 강북에서 제일 후진 동네인데 이거보다 그 건설사가 건설할 말 하려면은 평당 압도적으로 더 비싸야 되잖아요. 누가 부채를 쓰면서 매수할까요? 예? 그러니까 그 대부분의 한국 그 사람들의 그 은행의 저금액이 1억 원 안 돼요. 1억 원 안 돼. 융자 아무리 끼어도 집 못 사. 강북에 그 하위 20% 안에 드는 아파트도 못 사. 대부분의 평균 금융 가진 그 주택 저금액 수로. 건설사의 선물과 정치인의 선물에 급급해서 부채 터지기 직전의 상황을 눈 감는 거. 그건 너무하지 않나.
40대 그 김과장 재산 4억 있나요? 딱 평균입니다. 근데 4억에서 그 평균 금융재산이 7천만 원. 근데 그 대부분의 평균 7천만 1억 미만 가지고 있는데 이미 연끌 한다고 2억 정도 가진 현찰 가진 사람들 다 4억 원 정도 융자 그 끼면서 아파트 한 채씩 다 안겼죠 이미. 이제 십몇억 대 이제 그 재개발하면 13억, 15억, 17억, 20억 이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 아파트를 매수를 융자를 끼고 누가 들어올까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그러니까 그 강남의 재건축으로 극소수의 그 융자 만드는 거에 신적 존재들 빼놓고는 극소수 그 정해진 인력들 있잖아요. 그 서초 강남 뭐 송파 요 지역에 그 정해져 있진 그 지역 정주민들 빼놓고는 K자에서 나머지는 다 아래로 가고 있어요. 아래로. 속도 조절론이 아니라 미북 관계 미중 관계에서 문장처럼 대성물교적 말장난이죠. 그러니까 계속 딜레이 하면서 마치 그 6억 이하의 매수 손님의 2억 현찰 2억 가진 사람들을 그것도 씨가 말랐는데 현찰을 적어도 뭐 뱅간이 많이 가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 재개발에 그렇게 붙으려면은 7, 8억 최소 7, 8억 이상 가져도 뭐 거의 뭐 융자 풀 땡기기 현찰 7, 8억은 있어야지 영끌해서 그 지금 오세훈 시장이 그 재개발하는 아파트에 잡겠네요. 현찰 7, 8억 가진 사람들이 강남 빼고 다른 지역에서 살 것 같아요? 절대로 안 살아. 강남 주민들은 강남 밖에서 살라고 그러면은 죽어버려요. 그 저기 텔레비전 고발 프로에서 잘 봤어요. 그러니까 20억 가진 사람이 빚으로 한 8억 정도를 날려 먹었어요. 그러면 그걸 팔아도 10억 이상 되기 때문에 강북이나 그 경기도에 어디서든지 살 수 있었어. 그런데 죽어버리더라고. 강남에선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돈이 아니다 싶으니까 자살해서 죽어버리더라고. 사는 곳에는 계급성이 있다고 절대로 그 강남 사람들의 그 현찰 수준이 강북이나 경기도에서 안 삽니다. 안 살아. 제로 이코노미 시대의 필수품 뭐라도 해서 일해서 돈 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을 불이하게 끌려는 그런 생각을 이제 말아야죠. 찌질한 금전 영역 몇천 원 단위 그걸 이해하는 게 정치인의 기본이 아닐지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나쁜 인플레이션 그 좋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나쁜 인플레이션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부동산 떡상이 더 이상 나쁜 인플레이션이 다가오는 앞에서 매력적인 게 아니에요. 부동산 떡상이 이제 이게 현실이에요. 나쁜 인플레이션 앞에서 부동산 떡상이 더 이상 국민에게 행복 자체가 아니에요. 고통일 수 있어요. 이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뭐랄까 그냥 내 90년대 상생이 기억나요. 네 마음대로 못하냐? 마음대로 못하냐? 90년대부터 SK텔레콤 제일 유행한 카피가 뭘까요? 생각대로티. 세상에 나타난 상식적 시그널 있잖아요. 그 시그널에서 나는 제 맘대로 할 수 있어. 선을 넘을 수 있어. 이러면 안 되죠. 자산 법을 키우고 그게 다 그 남북 고려연 방책 강화했는데 그 고려연 방책 강화하는 거를 안 하겠다. 그다음에 자산법을 그 부채 폭탄 터지기 직전의 상황인데 또 그 부채 터지기 직전인데 그래서 계속 빚의 상환에 유의하는데 부채법을 펌프질한다. 이거 너무 심하지 않나요? 이거 너무 심하지 않나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